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나는 35, 결혼 8년 차주부야. 남편과의 관계는 무미건조해진 지 오래고 침대에서의 교감도 형식적일 뿐이었어. 하지만 나라고 감정이 없겠어? 몸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애정 어린 손길이 그리울 때도 있는데 남편은 그런 내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동네 헬스장 앞을 지나쳤어.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지. 탄탄한 근육, 땀에 젖은 티셔츠, 집중한 표정. 젊어 보였어. 29, 30. 난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어. 그런데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내 시선을 그대로 받아내는 거야.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이상하게 떨리더라. 난 당황해서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어. 그런데도 그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 그날 밤 남편이 옆에서 드르렁거리며 자는데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어. 머릿속엔 온통 그 남자 생각뿐이었거든. 이상했어. 나는 남편 있는 여자야. 그런데 왜 이렇게 설레고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걸까? 다음 날 또 헬스장 앞을 지나가 봤어. 이번엔 일부러 느리게 걸었지. 그리고 마치 우연한 척 그를 다시 봤어. 아니나 다를까 그는 내 시선을 또 잡아챘어.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 그가 살짝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 내게 다가왔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저음이었어. 헬스장 다니세요?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했어. 그런데도 그는 말을 걸었고 나는 자연스럽게 그와 몇 마디를 더 주고받았어. 이상했어. 처음 보는 남자인데 이 대화가 너무 설레는 거야. 그날 이후로 난 거의 매일 헬스장 앞을 서성였어. 그리고 그는 언제나 내 시선을 잡아챘지.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와 나 사이에 금기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 그날은 비가 내렸어. 우산도 없이 나도 모르게 헬스장 앞으로 걸음을 옮겼어. 마치 그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그리고 그는 정말 나타났어. 비 오는데 안 들어오고 뭐 하세요? 그가 내게 다가오며 웃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 그저 떨리는 손끝을 꼭 쥐고 서 있었어. 그러자 그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우산을 내 머리 위로 씌워줬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 가야 할까? 아니, 가지 말아야 해. 그런데도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어. 그와 함께 들어간 카페는 한적했어. 비 내리는 창가 자리. 그는 내 앞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사실,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궁금했어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 그런데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어. 마치 나를 원한다는 듯한 눈빛. 나는 그 시선에서 도망칠 수 없었어. 그날 이후 우리는 계속 마주쳤어. 일부러라도 마주치게 되었어.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지. 나는 점점 더 그를 원하고 있었어. 하지만 이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 남편이 출장을 간 밤, 나는 그를 만났어. 어둠 속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어.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는 순간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어. 그 밤 이후 나는 완전히 변했어.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어. 나는 욕망을 알아버린 여자였고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몰랐지.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변했어.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어. 나는 욕망을 알아버린 여자였고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몰랐지.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어. 나는 거실 소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앉아 있었지만
속은 천갈래 만갈래였어. 그날 나는 그와 함께 있었거든. 그의 뜨거운 손길, 숨소리, 속삭임이 아직도 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 그런데 남편이 내 옆에 앉으며 묘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더라. 오늘 뭐 했어? 그냥 평범한 질문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왜인지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내 손끝이 살짝 떨렸어.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그냥 집안일하고 아이 학원 데려다주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날 바라봤어. 그리고는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지.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 혹시라도 들켰을까? 혹시 내 몸에서 다른 남자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았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나는 그를 떠올리고 있었어. 오늘 낮 그의 거친 손이 내 허리를 감싸던 순간,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던 그 감각.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그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어. 처음엔 단순한 욕망이었지만 점점 나는 그를 더 원하고 있었어. 남편과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견디기 어려워졌어. 밤마다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어.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모든 걸 잊어버렸지.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 예전처럼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만나자는 말도 줄었어. 나는 불안했어. 혹시 나에게 질려버린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나는 참을 수 없었어. 직접 확인해야 했어. 그래서 그가 일하는 헬스장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퇴근하는 길을 따라갔어.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보고 말았어. 그는 나와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어떤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녀는 젊고 예뻤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훨씬 자유로워 보였어.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 배신감, 분노,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이었어. 나는 그를 욕할 자격도 없었어. 애초에 우리 관계는 틀린 거였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을 수 없었어. 나는 다가갔어. 그리고 그의 앞에 섰어. 그가 날 보며 당황한 얼굴을 했어. 그리고는 황급히 주변을 살피더니 나를 한쪽으로 끌고 갔어. 여기서 이러지 마요. 그의 말투가 차가웠어. 너무도 차가웠어. 마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어. 그 여자 누구야?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며 물었어.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 다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 우리, 이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어. 아니,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는 이미 나를 떠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가 떠난 이후 나는 망가진 기분이었어.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누워 있었어. 핸드폰을 손에 쥐었다가도 차마 연락하지 못했어. 혹여나 그가 차갑게 끊어버릴까봐 두려웠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내게 말을 걸었어. 너 요즘 이상해. 나는 그 말에 온몸이 굳었어. 뭐가? 그냥. 뭔가 변했어.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도.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남편이 눈치챈 걸까? 하지만 그는 그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볼 뿐이었어.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 피곤해서 그래. 요즘 잠을 잘 못 잤거든. 남편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 하지만 나는 알았어. 지금처럼 행동하다가는 언젠가 남편에게 모든 게 들통날 거라는 걸. 나는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 그래, 이제 끝내야 해. 더 이상 그를 그리워해서도 그와의 기억에 매달려서도 안 돼.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해. 하지만 마음을 다잡으려 할수록 몸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어. 그의 손길, 입술, 숨소리.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 나는 매일 밤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러다 어느 날 그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어. 그는 여전히 멋있었고 아무렇지 않게 보였어. 하지만 나는 아니었어. 나는 그를 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어. 그런데 그가 내게 먼저 다가왔어. 잘 지냈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어. 나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응, 너도? 그는 내 대답을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 그리고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보고 싶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어. 나는 다시 그에게 빠져버리고 말았어.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시 그를 만나러 갔어. 스스로도 한심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모든 고민과 죄책감은 사라졌어. 나는 다시 그의 것이 되었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그도 예전처럼 나를 대하지 않았어. 마치 이미 내 감정을 다 알아버린 사람처럼 나를 쥐락펴락했어.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애절하게 매달렸고 그는 그런 나를 조용히 내려다보았어. 너무 늦지 않았어요? 그가 낮게 웃으며 속삭였어. 나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입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는 갑자기 내 어깨를 밀어냈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멍해졌어. 뭐? 우린 여기까지예요. 그는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했어. 그에 비해 나는 한없이 미련했고 한없이 초라해졌어. 나는 그의 손목을 붙잡았어. 왜? 난 아직. 그는 내 손을 천천히 뿌리치며 가볍게 웃었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끝이었어.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아무리 불러도 그는 돌아보지 않았어. 그 후로 나는 하루하루를 버텼어. 남편에게 미안한 척, 평범한 척 연기했어.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어. 그러다 문득 알게 됐어. 내가 사랑한 건 그가 아니라 욕망이었어. 외로움을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었어.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 지독한 욕망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끈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무너져 내렸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핸드폰을 들었다 놨다 했어.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의 마지막 표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혀서 나를 괴롭혔어. 그렇다고 남편에게 돌아갈 수도 없었어. 이미 내 몸도 마음도 남편에게선 멀어져 있었거든. 하지만 나는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는 척해야 했어. 아니, 적어도 그래야만 했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살짝 놀란 눈치였어. 요즘 들어 내가 집안일을 소홀히 했던 걸 알고 있었겠지. 그는 내 이마에 손을 대며 장난스럽게 말했어.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그냥 요즘 좀 정신이 없었어. 그 말이 맞았어. 정신이 없었어. 아니, 무너지고 있었어. 하지만 남편은 그걸 모른 채 나를 따뜻하게 바라봤어.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남편이 미안해서가 아니라 그가 내게서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공허하게 느껴졌거든. 그날 저녁 나는 예전처럼 밥을 차리고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 그는 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 내 안에는 이미 남편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또다시 그를 보게 되었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어. 내가 처음 그에게 빠졌던 그 표정, 그 미소. 나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 그래, 인정해야 했어. 나는 질투하고 있었어. 나를 버린 그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걸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나는 또다시 무너졌어.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그의 번호를 눌렀어.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 혹시 받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낮은 목소리. 그리웠던 목소리.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뱉었어. 보고 싶어.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그의 침묵 속에서 알 수 있었어. 그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결국 그는 말했어. 어디에요? 나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어. 나는 다시 그에게 향했어. 그리고 알았어. 나는 절대 그를 놓을 수 없다는 걸. 그가 나를 떠나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를 가지기만 하면 돼. 그날 이후 나는 다시 거짓말을 시작했어. 남편에게는 늦게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아이가 잠든 밤이면 몰래 나왔어. 그리고 그는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이상했어. 예전처럼 애타는 눈빛이 아니었어. 그는 내가 오면 웃어줬고 나를 반겨줬지만 그뿐이었어. 나는 불안했어. 마치 내가 혼자만 이 관계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그에게 물었어. 너 나 사랑해? 그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 그리고는 피식 웃었어. 갑자기 왜 그래요? 나는 그 미소가 싫었어. 대답을 회피하는 그 태도가 싫었어.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다시 물었어. 사랑하냐고. 그는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는 내 손을 천천히 놓았어. 그게 중요한가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그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 그는 그저 순간의 즐거움을 원했을 뿐이었어. 내가 이 관계에 빠져든 것처럼 그도 처음에는 나에게 빠졌겠지. 하지만 그는 이미 빠져나올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 나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 하지만 인정할 수도 없었어. 나는 그를 원했어. 다시 처음처럼, 내가 그에게 전부였던 때처럼. 그래서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어. 그가 집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어. 한 번만 더. 그는 내 손을 내려다봤어.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 이제 그만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나는 결국 모든 걸 잃었어. 남편도, 아이도, 그도. 하지만 가장 비참한 건 그조차도 나를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혼자 남겨졌어.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어. 나는 애초에 그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는 걸. 나는 모든 걸 잃었어. 그리고 남겨졌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 내가 이런 얼굴을 하고 있었나? 초췌하고 공허하고 잃어버린 사람처럼. 눈밑은 푹 꺼져 있었고 피부는 푸석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다는 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남편은 여전히 나를 의심하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의 무관심이 더 고통스러웠어. 그에게 나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존재 같았어. 우리 사이에는 감정도, 애정도 남아있지 않았어. 나는 결심했어.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이대로 망가질 순 없다고.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 다시 일상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 남편에게 잘해보려고 했고, 아이에게도 더 신경을 쓰려고 했어. 하지만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어. 억지로 웃고 애정을 연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 어느 날 남편이 내 앞에 앉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 우리 이혼하자. 나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뭐? 남편은 피곤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너도 알고 있잖아. 우리 사이가 끝났다는 거.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 어쩌면 내가 먼저 꺼냈어야 할 말이었는데. 하지만 내가 이 말을 들으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 왜 지금 갑자기? 그는 고개를 저었어.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그냥 이제는 끝내야겠다고. 나는 남편의 표정을 읽으려 했어.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걸까? 아니면 나에 대해 뭔가 알게 된 걸까? 하지만 그는 그저 지쳐 보였을 뿐이었어. 나는 남편을 붙잡고 싶었어. 그가 떠나고 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 하지만 입술을 깨물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 내가 먼저 무너뜨린 가정을 이제 와서 붙잡고 싶어 하다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그게 전부였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 남편은 이미 모든 걸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 나는 그제야 알았어. 그도 나만큼 외로웠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아오면서도 그는 이미 나를 떠나 있었어. 나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됐어. 혼자가 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 밤이 되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남편과 아이가 없는 집은 그냥 텅 빈 공간이었어. 나는 일부러 TV를 틀어놓고 살았어. 그래야 덜 외로울 것 같았거든. 하지만 외로움은 점점 더 커졌어. 그리고 나는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어.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나는 그의 번호를 눌렀어.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여보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는 내 숨소리만 듣고도 나라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 왜 전화했어요? 차가운 목소리. 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 그냥. 그는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는 단호하게 말했어. 다시 그러지 마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 눈물이 흐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 그렇게 나는 또다시 버려졌어.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 나는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었다는 걸.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차가운 어둠 속에 갇힌 기분이었어.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는 나를 버렸고 남편도 결국 떠났어.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나는 거울 앞에 섰어. 나 자신을 들여다봤어. 초췌하고 비어버린 눈동자. 언젠가부터 나는 내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 나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 모든 게 내 탓이었어. 욕망이었고, 외로움이었고, 끝내는 집착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어. 남편도, 아이도, 그도 모두 내 곁을 떠났어. 나는 천천히 창문을 열었어.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 그리고 그제야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 이대로 끝내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 그래, 이제는 끝내야 해. 정말로. 나는 다시 무너지는 대신 나 자신을 붙잡기로 했어. 더 이상 남에게 기대지 않고 남의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를 바로 세우기로. 아직 나는 살아있어. 그러니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렇게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어.